에 대한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3D 프로그램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모바일 시대를 지나서 사물의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단순하게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뭐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뭐 커넥티드 카,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들을 많이 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은 이제 기본 사항이 됐고,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도 이제는 디지털의 그러한 장점들을 원하고 있게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로서 2014, 15, 16 이렇게 쭉쭉쭉 VR, AR이 하나씩 그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쉽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형 마트를 갔는데 그 가전제품 코너 쪽에 뭐 VR 글라스 이런 것들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굉장히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개발이 되어 오던 VR이 2015년, 16년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가장 점화를 일으킨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난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오큘러스 제품을 들고 시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VR, AR, 그리고 믹스된 형태의 MR 뭐 이런 제품들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용어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밌는 점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VR, AR, 데스크탑 PC나 콘솔을 활용한 VR, 뭐 독립형 멀티 디바이스 형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를 구분을 짓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디자이너이다 보니까는 VR, AR 이런 부분을 저는 미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또 다른 미디어죠. 예를 들자면은 예전 데스크탑이 있었고, 데스크탑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고정된 장소에 앉아서 봐야 되는 거죠. 고정된 미디어. 그런데 이제 노트북이 있게 되면서 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점은 유튜브나 새로운 그러한 매체들이 다르게 주목을 받고 다르게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니는 디바이스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컨텐츠와 소비 방식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60도 비디오 같은 관람형 형태의 가 하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VR 글래스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보면서 360도로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60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촬영한 부분만 우리가 고정된 형태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람형이라는 용어를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체험을 하는 몰입형.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3D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3D로 특정한 동작과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몰입형이라는 용어를 붙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3D 컨텐츠가 쓰여지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에 디지털 정보를 추가해서 보여주는 부가 정보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지금 의사 선생님들끼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관람형과 몰입형은 주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쪽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저 디바이스가 일반적인 VR,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디지털 정보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 그 디바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항상 어떤 거가 최고라고 얘기하기를 보다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이 특정 상황에 어떠한 것들이 적합한가, 그런 기준에서 나눠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VR과 AR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혹은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믹스한 믹스드 리얼리티, 즉 혼합 현실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경계조차도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더 보이드에서 실제로 만든 가상현실 체험장인데 VR 글라스를 쓰면 주변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게임을 만드는데 VR 글라스를 쓰고 실제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게끔 실제 테마파크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대다수가 사실은 게임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해외 유명 언론 매체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게임 장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넓은 영역으로도 확장이 되어서 쓰여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여행사에서 실제로 호텔 객실을 허니문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여행지에 대해서 VR로 촬영한 그런 부분들, 360 비디오겠지만은 그런 걸로 촬영한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투숙할 객실도 360 사진으로 촬영한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 내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에 의류가 이렇게 입혀지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VR, AR 이런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2020년도까지 30배 성장, 그리고 약 180조 원 규모의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VR과 AR 이렇게 나눴는데 벌써 2020년도까지 각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다에 대한 예측도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VR과 AR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AR 쪽의 전망이 훨씬 더 넓고 매출도 더 많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AR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면서 더욱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AR, 오른쪽이 VR 관련된 매출,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것인지, 매출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전망은 벌써 나와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켓몬고 한 주 이용자 700만 명 최다. 저 놀랍죠? 그래서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너무 늦게 출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벌써 포켓몬고의 성지는 어디다, 어디 가면 어떤 것들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지도도 공유되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이제 잡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점, 보시게 되면은 저 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3D 컨텐츠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니즈는 점차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작년 뉴스입니다만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VR, AR과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자, VR은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으로 구현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인 구조는 차폐형 HMD, 즉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형태 정의에서 외부 공간과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이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부분 때문에 몰입감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지만, 반면에 저러한 부분 때문에 장소와 외부와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점은 VR 같은 경우에는 100%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컨텐츠들이 거의 비현실적인 컨텐츠들,
직접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대상,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컨트롤러의 유무,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과연 무엇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총을 가지고 접근한다던가 별도의 핸드 컨트롤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S2017에서는 실제로 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탈 수 있는 그런 탑승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 맨 밑에 줄인데요. 사용자인 나는 특정 상황에 특정 인물로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중세로 돌아가서 기사가 돼서 악마를 물리친다던가 그러면 나는 현실의 내가 아니라 환상의 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잦습니다. 혹은 뭐 좀비를 사냥하는 뭐 헌터라던가,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현실과 떨어져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몰입감 있게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 자체는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람형과 체험형, 참여형, 몰입형, 저 세 가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저기에 붙여진 용어는 외부에서 이제 널리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구분하려고 용어를 그냥 붙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VR로 보게 되면은 사실 360 카메라로 실제로 360 비디오나 사진을 촬영해서 나온 콘텐츠와 실제로 3D로 만들어서 즐길 수 있거나 3D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을 제일 먼저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관람형은 360도 카메라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고요. 360도로 뷰를 볼 수 있는 영상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360으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뭐 그러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관람형이라는 용어를 붙였냐면 능동적인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하게 정해진 순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시점만을 움직이면서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체험형, 참여형, 몰입형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인터랙션도 하고 그러면서 액션과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HTC 바이브, 오큘러스 리프트 이러한 부분 그리고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예제들이 또 있겠죠. 자, 실제로 나와 있는 플랫폼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라이트 모바일 형태로 해서 구글 카드보드 같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렇게 카드보드로 만들어진 틀에 우리 스마트폰을 넣어서 3D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보드 외에도 헤드마운트 그 스트랩 달려있는 그러한 형태는 약 한 2만원? 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카드보드는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보게 되면은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사람들마다 왼쪽 오른쪽 눈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시력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세팅을 못해서 생각보다 저렴하고 쉽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조금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나눠주고요. 카드보드에 있는 그 볼록 렌즈를 통해서 실제로 양쪽 눈에 적합하게 볼 수가 있겠고 유일하게 인터랙션은 보시는 것처럼 저 자석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카드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360 비디오가 주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런 포맷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손이 헤드셋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점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드보드만 구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HTC 바이브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하이엔드 개념이죠. 실제로 HTC 바이브 혹은 오큘러스 리프트의 저 VR 헤드셋을 구매하고 실제로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도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헤드셋 자체도 굉장히 고가여서 하드코어 게이머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일반적으로 퍼지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저게 실내에 센서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해줍니다. 자, 초기에 출시가 됐었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즐기는 그런 VR의 형태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셜의 개념이 좀 들어와서 실제로 한 명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끔 뭐 이러한 기능들도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홍보 영상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구보드 같은 경우에는 갇혀 있는 데 비해서 양손이 나타난 거죠. 3D 공간 안에 양손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보여지는 것과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 이분들은 홍보 영상 때문에 이제 뒤쪽에 이제 그린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곳 안에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이 플레이어의 모습을 겹쳐서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잡 시뮬레이터라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도너츠도 막 먹고요. 요리도 막 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